네, 안녕하세요. 메모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판다스를 한번 접해보도록 할게요. 판다스도 역시 파이썬의 기본 모듈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cmd를 띄우는 창은 윈도우 R 눌러서 실행창을 띄워주신 다음에 이제 cmd라고 쳐주시면 해당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pip install pandas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다는 창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를 마치셨으면 그 다음엔 이제 우리의 스크립트 내에서 import pandas 해주시고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계속 pandas 점 해서 어떠한 펑션을 호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줄여서 이제 pd라고 쓰겠다 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as pd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이 다음부터는 pd 점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판다스가 뭐냐? 판다스는 간단히 말하면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툴이에요. 만약에 기존에 R에서 넘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떠한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로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엄청나게 많은 컬럼 중에 여기가 이제 age라는 컬럼이 있고 여기 나이가 이런 식으로 다 쓰여 있겠죠. 뭐 20살 시작해서 뭐 80살까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를 원해요. 이 매트릭스 전체가 아니라 이 해당 컬럼만을 따로 뽑아서 어떠한 변수에 넣고 age라는 변수에 이러한 컬럼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다음에 뭐 age에다가 곱하기 10 또는 뭐 4층 연산 같은 거를 자유롭게 한 번에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 판다스가 아주 유용하게 처리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매트릭스 단위가 아닌 로우나 컬럼씩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판다스 내에 대체 뭐가 있느냐? 이번 영상에서는 당연하겠지만 전체를 다루진 않아요. 판다스 내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나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공식 사이트의 다큐멘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주소를 역시 외우냐? 아니겠죠. 항상 구글에서 그냥 간단히 판다스라고만 쳐주시면 해당 공식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에 이제 문서로 들어가 주시면 검색하는 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다스 내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판다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벡터 형태의 시리즈와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띄워주시고요.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만들어주시고 제 파일 이름은 이번이 아마 8번째 영상이니까 저는 랩 08점 파이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다스를 쓸 거니까 우리는 판다스를 가져옵니다. 아마 pan까지만 치시면 이 밑에 판다스가 뜨실 거예요. 판다스를 pd로 부르겠다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먼저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넘버 네, 넘버 시리즈라고 할게요.
넘버 시리즈는 pd.pd. 하고 기다리시면 이제 pd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가지 함수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린 시리즈를 쓸 거니까 대문자로 SE까지 치시면 이 밑에 바로 시리즈가 뜹니다. 시리즈를 쓸 건데 여기다가 저희는 간단히 1, 2, 3, 4, 5라는 시리즈를 쓸게요. 그리고 넘버 데이터 프레임은 pd. 대문자로 d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씁니다. 네, 두 가지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한번 프린트문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df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주시면 네, 위에 있는 게 시리즈고요. 아래에 있는 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벡터예요.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매트릭스 형태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제 PPT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인덱스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인덱스 0부터 저는 복사할게요. 인덱스 0 1, 2, 0, 1, 2, 3, 4 네, 이렇게 인덱스를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 해당 로우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져온 데이터가 인덱스가 뭐 0번, 1번 이렇게 돼 있을 때 만약에 이 0번 로우나 컬럼이 어떠한 이름을 나타내는 로우나 컬럼이다. 그럼 여기에 name이라고 주시면 우리가 해당 이 로우를 name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같이 예제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해당 코드들은 다 GitHub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강의를 따라오시다가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GitHub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리즈와 출력해오기. 네, 이와 같은 형태가 지금 출력이 되신 걸 확인하셨어요. 보시면 그냥 하나의 벡터고요. 얘는 매트릭스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얘를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계속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더 받을게요. 제 채널의 GitHub 페이지인 이 주소로 가셔서 titanic.zip 파일을 받겠습니다. 같이 받을게요. GitHub으로 이동해 주시고 이 해당 주소로 들어오시면 바로 이 페이지를 보실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이죠. 저희 강의가 들어오셔서 여기 titanic.zip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그냥 view raw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받으신 파일을 우리 파이썬 방금 만들었던 파이썬 파일과 이 파일과 같은 디렉토리 안에 해당 파일을 압축을 풀어주세요. 이런 식이 되겠죠. 방금 우리 작성했던 이 코드가 lab08.py 파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푼 타이타닉 파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시켜주세요. 네, 그 다음은 우리가 받은 파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면 이 4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딕셔너리는 말 그대로 각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엑셀 파일이에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해당 엑셀 파일을 띄워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타이타닉.zip 파일 안에는요,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했을 때 이제 생존하신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셋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변수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승객에 들어가 있는 그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서바이벌 변수에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데 1일 경우에 생존을 하신 거고 0일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겠죠. 뭐 P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퍼스트, 비즈니스 뭐 이러한 클래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성별,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당 변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를 때 이 문서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젠더 서미션 파일은 승객 번호와 생존 여부를 써놓은 파일이에요. 그 다음 이제 테스트와 트레인이 나눠져 있는데 이 2개 파일을 열어보시면 구성되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 이제 어떠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고 결론을 추론을 한 다음에 어떠한 하나의 모델을 만들게 되죠. 이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을 검증할 때는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쓰고요. 이 모델을 만들 때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파이썬으로 딥러닝 같은 거를 수행을 할 때 트레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모델을 러닝 시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으로 그 모델이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갖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2단계까지 가지 않고요. 단순히 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어떻게 판다스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한번 트레인 데이터셋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승객 번호와 우리가 방금 봤었던 각각의 변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아마 20살 이상 뭐 50살 미만의 승객들은 더 많이 살아남았을 거야. 아니면 아마 돈을 더 많이 낸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았을까 같은 그러한 가설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와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간단한 정보를 볼 때는 데이터 프레임 점 info 함수를 출력하시면 간단한 데이터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자, 제가 지금 코드를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보시면 이 코드 설명 먼저 드리면 타이탄의 CSV 파일 패스에 우리의 train.csv에 대한 파일의 경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pd pandas.readcsv 함수에 그 경로를 넣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온 겁니다. 그 읽어와서 프린트를 그냥 한번 해주고 info 함수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해준 건데, 만약에
내가 판다스를 처음 쓰는 사람일 때 이 리드 CSV를 어떻게 찾을까, 이게 있는지를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리드 CSV를 모른다고 치고 접근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판다스 공식 다큐멘트를 띄워주시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CSV를 읽어올 거잖아요. 보시면 엑셀 파일과 CSV 파일 3개인데 이 중에서 우리 train.csv 파일을 읽어올 거니까 검색을 하겠죠. 리드 읽어올 거니까요. 그래서 리드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이 판다스 그 다음에 리드 csv, 리드 클립보드, 리드 엑셀 이러한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함수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엑셀이 아니라 csv 파일 읽어올 거니까 클릭을 해보시면 pandas.csv에는 이러한 엄청나게 많은 인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자들이 뭘 나타내고 있는지, 헤더 같은 경우는 우리 매트릭스가 있을 때 ag, name, hobby 뭐 이러한 각각에 대해서 구별해 놓은 헤더가 있죠. 그것까지 같이 읽어올 건지 아니면 그 첫 줄을 제외를 할 건지 뭐 그런 옵션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떠한 옵션이 필요한지, 읽어올 때 이러한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옵션이 있나 없나를 여기서 찾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파일 패스만 쓸 겁니다. 보시면 separate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는데 파일 패스에는 디폴트 값이 없어요. 얘는 우리가 꼭 넣어줘야 한다는 뜻이고요. 나머지는 넣어주지 않아도 디폴트 값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andas.readcsv는 간단해요.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주는 함수라고 쓰여 있네요. 한번 직접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건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주석 처리는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하고 싶으신 줄을 전체를 드래그 해주신 후에 컨트롤 슬래시를 눌러주시면 주석과 주석 빼는 것을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판다스로 CSV 파일 읽기.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까지만 치시면 아까 봤던 그 함수들이 다 뜨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read csv를 이용할 겁니다. 자, 가로만 치시면 아래에서의 help 같은 간단한 헬프 창이 나와요. 보시면 밑줄이 그려 있는 게 우리가 꼭 넣어줘야만 하는 인자예요. 파일 패스를 당연히 넣어줘야겠죠. 파일 패스는 같은 폴더 내에 있는 랩 04 슬래시 타이타닉이라는 폴더 안에, 이 폴더 안에 train.csv 파일이네요. train.csv 파일을 읽어올 겁니다. 이 read csv 함수는 읽은 것을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돌려줘요.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데이터를 읽어서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겠죠. 이 각각의 속성들이 어떤 속성이 있고 얘네가 총 몇 개인지.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데이터 프레임.info라는 함수입니다. info 함수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출력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인폼 출력하시면 해당 titanic.df가 데이터 프레임이고 891개의 로우가 있다는 거고요. 인덱스는 0부터 890까지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컬럼은, 데이터 컬럼은 총 12개의 컬럼이 있는데 12개의 컬럼의 이름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다음과 같고 각각은 들어있는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총 891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891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컬럼들에 채워져 있는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얘네는 모든 값에 대해 값이 있는 경우고요. 에이지는 714개밖에 없고 특히나 캐빈 같은 경우는 204개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캐빈을 데이터셋으로 쓴다고 하면 한 685개 정도의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204개만 가지고 데이터를 써야겠죠. 이런 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넌 널 같은 경우는 이제 R로 치면은 난이 아니라는 거고요. 해당 밸류들이. 그리고 해당 밸류들의 타입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int, 얘는 float, 얘는 object. object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인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봤어요. 간단히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캐빈은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나머지 갖고 이제 데이터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는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 이제 통계 분석의 영역인데요. 그래도 일단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정말 심플한 가설을 하나 세워봤습니다.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요금을 많이 내고 탄 사람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가설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리고 이제 생존자와 비생존자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제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해당 코드를 따라서 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코드를 지금 타이핑을 할 건데요. 저는 생존자와 비생존자를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alive라는 변수에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잘 보세요. 이게 판다스의 좋은 점이에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강점이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해당 프레임의 서바이브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서바이브드가 1인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그랬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바이브드가 1인 사람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넣겠다는 겁니다.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그냥 dead라는 변수에 똑같이 치는데 1이 아니라 이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alive와 출력을 해보면 이 해당 alive와 dead인 데이터 프레임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지금 alive와 데이터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살아남은 사람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인지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얼라이브와 데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살아남은 사람과, 보시면 다 서바이브 대 1이죠. 살아남은 사람의 데이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얼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정보 데이터 프레임이 데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네를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세주면 되겠죠. 우리가 어떤 걸 셀 때 썼던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바로 len 함수죠. 그냥 간단히 이 녀석들의 길이를 구해줘 하면 이런 식으로 구해줍니다. 342명이 살아남았고요. 549명이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토탈이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슬래시를 붙이고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전체의 길이를 구해서 여기 지금 플러스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이만큼은 인트형이고요, 얘는 문자형이고 이만큼이 또 인트죠. 인트와 문자는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 문한테 얘를 출력하고 이어서 얘를 출력하고 이어서 얘를 출력해 라고 그냥 콤마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똑같이 복사해서 출력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간편하게 볼 수 있겠죠. 891명 중에 342명이 얼라이브 한 거고요, 549명이 그렇지 못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어떻게 오는지 따라오시겠죠. 그러면 수치로는 알겠는데 그냥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바차트를 쓰겠습니다. 바차트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잘 안 보이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차트를 그린 다음에요, 여긴 얼라이브고요, 여기는 데드 해서 네, 이러한 바차트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PLT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맨 처음은 인덱스가 들어가는데요, 데드,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죠? 숫자가 들어가야겠죠. len alive와 len dead,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로축은 alive와 dead, 높이는 alive에 대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겠고 dead에 대해서 이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pld.show 하면 아마 보일 겁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plt is not defined, plt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맨 위로 올려보시면 우리는 판다스만 지금 가져왔지 설치했던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임포트 해주겠습니다. 임포트 맵플롯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이필럿을 가지고 와서 얘를 plt라고 부르겠어 라고 말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행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입니다. 차이가 이 정도가 나고 있네요. 자, 이 지금 너무 뚱뚱해 보인다고 하면 이 너비를 줄일 수도 있고, 파란색이 싫다고 하시면 뭐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 엄청난 가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탑승자별 요금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스캐터를 이용해서 그냥 한번 흩뿌려 볼게요. 어느 정도를 많이 내고 탔는가. 자, 여기서 제 이만큼만 주석 처리를 할게요. 처리를 하고 요금별 탑승자 시각화하기. 이제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PLT 점 스캐터 여기다가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보시면 요금별 탑승자죠. 요금별 탑승자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가로축이 승객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이 요금 페어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만약에 어떠한 0번이라는 아니 1번이라는 승객이 50달러를 내고 탔으면 여기가 50이라고 하면요, 여기다 점을 한번 찍고 싶은 거예요. 2번은 뭐 20달러, 3번은 10달러, 4번은 100달러 이런 식으로 계속 찍다 보면 승객들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뭐 이런 게 보이겠죠? 보이겠죠?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안 보이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로축은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패신저 아이디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페어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번 쇼를 해줄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근데 이런 식으로 보이네요. 0달러부터 한 500달러 정도가 맥시멈이네요. 사람들이 이제 이 밑에 대부분이 몰려있는 것 같고 이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다른 사람이 보여주면 X와 Y축이 어떤 축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간단히 한번 적어줄게요. PLT.X 레이블은 승객 아이디다. 그리고 PLT.Y 레이블에 여기는 각각의 요금이다 해서 출력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에 이름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각각의 패신저 아이디는 우리에게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은 요소예요. 이게 패신저 아이디가 더 높다고 해서 더 많이 살아남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제 생각엔.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보고는 어디에 사람이 많이 살아남았고 어디에 사람이 덜 살아남았는지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생존자와 비생존자를 구분을 해볼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존자는 빨간색으로 레드, 빨간색으로 점의 색깔을 바꿀 거고요. 생존 바꿉시다. 상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비생존자는 레드 컬러로 바꿀 거고요. 생존자는 초록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요금별에 따라서 어디가 그나마 많이 살아남았고 어디가 덜 살아남은지가 보이게 되겠죠. 제 실습 예제로는 안 했지만 한번 여기서 멈춰 놓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다 이용하셔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작성하는 코드를 계속 보시는 것보다 한 번쯤 직접 손으로 작성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각각을 색상 분류 후 시각화 해보기. 자, 그러면 위에 코드를 저는 그대로 한번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하는데 이렇게 할 건데 이걸 그대로 두고요. 메인 처음 스케이터는 가로축, 세로축은 그대로 두는데 패신저 아이디가 아니라 그냥 패신저 아이디와 그냥 요금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패신저 아이디와 살아남은 사람의 요금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위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데이터 프레임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구해놨어요. 어디죠?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대로 가져올게요. 타이타닉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의 패신저 아이디, 살아남은 사람의 요금을 갖고 올 거고요. 이거의 컬러를 우리는 그린으로 하겠어.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할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죽은 사람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레드로 바꿀게요. 간단하죠? 이대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와, 이렇게 보이네요. 결과가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자, 빨간색이 비생존자고요. 초록색이 생존자입니다. 보시면 한 이 가운데가 $50 선이거든요. $50 선 이상을 보시면 뒤에서 한번 다시 세보는 코드를 작성해야겠지만 $50 이상에서는 돈을 많이 낸 사람일수록 많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특히 $500 이상 내신 분들은 다 살아남으셨네요. 이걸로 봐도 왠지 결과가 보이긴 하는데 한번 수치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치화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왠지 $50 선이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50 위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비율, $50 밑에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화면을 출력하는데 코드를 다르게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떤 코드냐면 아까 제가 작성한 코드는 이렇게죠. 이게 훨씬 가시적이에요. 그죠? 근데 이 데이터 프레임을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 미리 구해놓지 않았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 서바이브드가 1인 사람의 패신저 아이디를 가지고 오고 여기는 서바이브드가 1인 사람의 요금을 가지고 와서 그린으로 표시하겠다. 살아남은 사람을 다 가지고 온 거죠. 똑같은데 우린 이만큼을 아까 떼서 이러한 변수에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똑같은 코드입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된 화면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50 이상 탔습니다 수, $50 이하 탔습니다 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50 기준 탑승자 수 구해보기.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멈춰 두시고 한번 직접 해보신 후에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버 50이라는 변수에 $50 이상인 승객들의 데이터 프레임을 다 넣어 놓을게요.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올 건데,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페어가 $50 이상인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서 이 변수에 넣겠어. 그리고 언더 50이란 변수에 요금이 $50 미만인 사람들을 여기다가 넣겠어 라고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건데, 이걸 그대로 출력하면 또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이 되겠죠. 우리는 수치가 필요한 거니까 오버 50,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 아까 위에 해주셨던 것처럼 전체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개수를 넣어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만 언더로 바꿔줄게요. 자, 이대로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891명 중에 161명이 $50 이상을 내고 탔고요. 730명이 $50 미만을 내고 탔네요. 근데 저는 이게 몇 퍼센트인지가 궁금해요. 100분율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를 전체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해주겠습니다. 출력해 볼게요. 퍼센트니까 우리 이미 다 구해놨어요. 이거를 그대로 해주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런 함수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곱하기 100 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백분율이 되겠죠? 여기만 언더로 바꿔줄게요. 그렇게 출력해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18.069584736251 404% 구요. 이 수치가, 그리고 이게 81.93041526374886%가 이 정도 퍼센트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18.06까지만 잘라서 말을 하죠.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거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할 수도 있고요. 버림, 올림 다 가능한데 그건 또 다른 모듈을 써야 되니까 그냥 여기는 우리가 배운 것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이러한 문자열이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부터 18.06 총 5글자만 필요하죠. 그러면 이 문자열을 어떻게 해주면 되죠? 슬라이싱 해주면 되겠죠. 근데 얘는 지금 뭐죠? 숫자니까 문자열로 형 변환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이제 문자열이 됐죠? 형 변환 해준 문자열에서 앞에서부터 5개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0, 1, 2, 3, 4 인덱스를 가진 문자열을 가져올 겁니다.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은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이대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81.06%, 81.93%다. 뒤에 퍼센트를 붙이고 싶으시면 이게 문자열이니까 그냥 더하기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수치로 표현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긴 4번까지 했기 때문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잘린 거죠.
81.9 해서 총 4글자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생존자 중에 $50 미만, $50 이상 탑승자 수를 구해볼게요. 이런 코드가 될 건데, 자, 너무 간단해요. 프린트 문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생존자 중 50 생존자 중 생존자를 $50 기준으로 나눠보기. 우리는 이미 $50 이상과 $50 미만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어서 변수를 중복할 수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alive 50 alive over 50 하겠습니다. $50 이상의 생존자 변수예요. 여기에 너무 간단하죠? 우리는 이미 $50 이상 탑승자들이 들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요금이 $50 이상인 사람들을 가져와서 넣어주면 되겠죠. 이젠 여기는 복사해서 그냥 쓸게요. 언더인데 페어가 이렇게 된 사람들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생존자인데 $50 이상 요금을 내고 탄 생존자고요. 여기는 생존자인데 그렇지 않고 $50 미만 요금을 내고 탄 생존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수치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랭스 함수로 찍어 볼게요. 똑같이 복사해서 언더 50 보시면 이게 지금 $50 이상에서 가져왔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흠칫 놀랐네. 한 분도 못 살아남으신 줄 알고. 네, 출력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50 이상인 탑승자와 $50 이면의 탑승자가 있죠. 이걸 다시 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서바이브드가 얘는 1인 분들이고 서바이브드가 0인 분들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수치가 똑같은 것 같아서 보니까 위에 거랑 똑같네요. 네, 이렇게 다른 수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이 살아남으셨네, 조금 살아남으셨네 이러지 말고 이게 100명 중에 이만큼인지 뭐 1000명 중에 이만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해준 것처럼 토탈도 같이 표시해 주겠습니다. 토탈은 $50 이상 내고 탄 승객들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가 토탈이 되겠죠.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요. 이러면 확실히 보이죠. 161명 중에 109명이 살아남은 거고요. 730명 중에 497명이 살아남은 겁니다. 만약에 이걸 퍼센트로 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수식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앞에 걸 그대로 이거를 나누기 전체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해주고 얘를 문자열 처리를 해서 앞에서부터 5자리만 끊어주면 되겠죠. 4자리만 끊어주면 되겠죠. 5자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언더로만 다 바꿔주겠습니다.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면 비슷하게 살아남으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수치랑 다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겠네요. 그죠? 우리는 생존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가 1이 되어야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 수치를 미리 한번 봤었잖아요. 그때 봤을 때는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비슷하길래 왜 그럴까 그러고 지금 고민 살짝 해봤더니 이 차이가 있었네요. 이 수치가 맞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풀어 설명하면 50달러를 더 내고 타신 승객들은 67% 살아남았고요. 50달러 미만으로 내고 타신 승객들은 31%만 살아남은 겁니다. 약 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걸 이제 차트로 나타내 볼 겁니다. PLT를 계속 써보셔야 돼요. 이번엔 또 다른 그래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는 이러한 차트를 그릴 겁니다. 50달러 미만에서의 이번엔 파이 차트를 그릴 건데요. 50달러 미만에서의 이렇게 생존자와 비생존자를 나눌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거는 50달러 이상에서 생존자와 비생존자를 나눌 겁니다. 차트 두 개를 하나의 창 안에 표시할 때 우리 뭐가 필요했었죠? PLT 안에 있는 것 중에 subpilo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 subpilot은 인자가 몇 개 들어가죠? 총 A, B, C 해서 3개가 들어가게 되죠. 지금 간단히 리뷰해드리는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갈지 지금 빠르게 생각하시고 이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그래프를 차트를 만들 거예요. 눈에 띄기 쉽죠? 자, 코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대로 따라 치시면서 각각의 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시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